스포츠에서 우승자를 빛나게 해주는 건 라이벌, 영화에서 주연의 매력을 돋보이게 만든 건 조연, 그렇다면 만화에서 주인공을 더욱 멋지게 만들어주는 건 그렇습니다. 바로 주인공을 각성시켜주는 악역, 빌런 집단이죠. 그래서 오늘은 주인공을 성장시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인공보다 더 큰 인기를 끌어모으고 아예 만화를 보는 이유가 되어버릴 정도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소년 만화 속 매력적인 빌런 집단들에 대해 알아봤나이다. 그럼 소년 만화 흥행의 필수 조건 빌런 집단에 관한 오늘의 풍을 읊어보겠나이다. 만화 애니 명문사 서당캐페 이야기꾼 한량종수입니다. 망령이 된 7명의 용병 7인대 각 세력들 간의 끊이지 않는 전쟁으로 피로 피를 씻던 전국시대 당시 어느 영주에게도 귀속되지 않고 오직 돈만 보고 전쟁에 참여했던 이질적인 힘을 가진 7명으로 이루어진 용병단 7인대. 멤버 한 명 한 명 100명의 인간에 필적하는 괴물 같은 힘을 가진 7인대는 참전할 때마다 승전보를 울리며 그 압도적인 무력을 과시하며 명성을 떨쳤습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악명을 떨쳤죠. 7인대는 개개인이 미친 전투력을 가진 동시에 미친 자력소를 가진 살인기들이 모인 용병대였습니다. 순수하게 사람을 죽이는 행위 그 자체를 즐겼으며 설령 상대가 여자나 아이라 할지라도 아무렇지 않게 토막내거나 산채로 불태워 죽일 정도로 수법이 존나 잔인했습니다. 결국 아군으로도 적으로도 줄 수 없는 이들의 존재에 큰 두려움을 느낀 영주들은 매차쿠차 단합하여 하나된 토벌대로 물량 공세를 펼쳐서 치인대를 참수하는데 성공하죠. 이렇게 치인대는 최후를 맞이했는데 마을 주민들은 행여 죽은 그들의 원령이 저주를 내릴까봐 7인총이라는 무덤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후 새로운 장기말이 필요했던 나락에 의해 사원의 구슬 조각을 받고 7인대는 부활하게 되죠. 그렇게 사원의 구슬 버프로 더욱 강해진 상태로 돌아온 7인대는 이누야샤 일당을 제거하며 사원의 구슬 조각을 아예 넘겨주겠다는 새 고용주 나락의 부탁을 다시금 사륙을 즐기기 위해 승낙합니다. 그 후 7인대 대장 교만의 방코츠를 중심으로 7인대 일당은 세쇼마루 같은 이누야샤와 적절히 얽힌 이들과 사투를 벌이지만 끝내 패하고 저런 다시 지옥으로 돌아가게 되죠. 비록 7인대의 전투력은 이누야샤 빌런들 중 사실 그저 그런 수준이었지만 미워할 수 없는 사디스트 여장남자 자코츠 7인대 형제한테만큼은 진심이었던 서열 1위 방코츠 덕분에 이누야샤의 최전성기를 이끌었던 최강 흥행 빌런입니다. 고교 농구계의 정점 사난공고 슬렌더크 세계관 내 최강자 집단. 고교 농구에 관심 있다면 결코 모를 수가 없는 아키타 현에 위치한 농구팀 사난공고. 전국대회 3연패를 달성한 명실상부 고교 농구계 정점입니다. 전년도 전국대회 4강에서는 금년도보다 강하다고 평가받던 제왕 이정환이 이끄는 해남을 상대로 무려 30점의 점수차로 유린했으며 전국 4강 지하의 별 마성지 역시 붙으면 자신이 없다며 속으로 중얼거리기도 했죠. 무엇보다 사실상 프로라고 할 수 있는 대학 올스타급 사랑 오비를 상대로도 압도적으로 승리한 전적이 있으니 그야말로 탈고교급 팀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점을 비추어 봤을 때 사랑의 선발 멤버들은 사실 어느 지역 어느 학교를 가든 1옵션으로 활약할 수 있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그중 사난공고 선수단 내에서도 어나더 레벨로 평가받는 초고교급 플레이어 포인트 가드 주장 이명헌 뿅, 완성현 센터 신현철, 고교 넘버원 스몰포워드 정우성, 이 빅3는 이미 전국에서도 비견되는 선수가 없는 타의 추종을 불하는 독보적인 실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죠. 이런 사랑의 목표는 다른 팀들처럼 북산 타도 해남 따위가 아닙니다. 바로 전국대회 4연패 나아가 최강 사낭제국 건설이죠. 사랑의 응원 현수막에 적혀있는 일의전심,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가지 일에만 몰두한다 라는 문구를 보면 알 수 있듯 다시 한번 작년의 사랑을 넘어서 지금의 사랑이 고교 농구의 정상이라는 것을 증명한 것이 바로 이들의 목표라고 할 수 있죠. 그렇지만 고교 농구의 정상에 군림하던 사랑은 희대의 명장 도감독을 필두로 뭉친 북산이라는 악당을 만나면서 4연패의 꿈은 이루지 못한 채 탈락의 고배를 드링킹하게 되죠. 그 후 사랑은 정우성이라는 고교 농구의 최고의 선수를 잃고 선생님, 이 정도면 세계관 최강자는 사랑이 아니라 경기 전날까지도 가상 북산이라고 사랑 멤버들을 오지게 굴리고 경기 당일에는 수비 미스매치 시키고 전략이라고는 존프레스밖에 없는 도감독이 흑막이자 최강 빌런 아닌가요? 상당히 논리적인데 혹시 우성이니? 나치 독일 잔당 최후의 대대 밀레니엄. 목적을 위해 수단을 정당화한 집단. 죽어야 할 전쟁에서 죽지 못한 탓에 아직도 전장을 찾아 떠드는 나치 독일 흡혈귀 잔당 최후의 대대 밀레니엄. 미친 충성심을 가진 매드 사이언티스트 박사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는 슈레딩거 주니 최후의 대대 최고 전력 밀레니엄 일랑부대 대위 이외 여러 간부진과 1000명에 달하는 흡혈귀 군단을 최고 지휘관인 소자가 이끌고 있죠. 작중 배경이 되는 영국 런던 내에서 일어나던 기이한 흡혈귀 사건에 배후에 있던 흑막이 바로 이 밀레니엄입니다. 당연히 이들의 목적은 런던 대공습을 통한 영국 파괴
전쟁가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한 복수도 아닌 전쟁의 환희 그 자체입니다. 불사의 군대 나치 잔당이 원했던 건 바로 위대한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이끄는 전쟁강 소자는 사실 영구 함약이 아니라 최강자 아카드와의 대결 그 자체를 원했던 것뿐입니다. 왜냐? 최강의 상대는 최고의 전쟁을 가져다 줄 것이니까요. 전쟁의 전문가답게 밀레니엄의 전술은 상당히 치밀했으며 사실 노 라이프 킥 최강의 흡혈기 아카드가 아니었다면 아주 손쉽게 영국 함락에 성공했을 겁니다. 우선 비대칭 전력 아카드를 일부러 해상으로 꺼낸 상태에서 흡혈기 부대를 런던 상공에서 투하시키는 급습을 통해 순식간에 런던을 불바다로 만드는 데 성공. 그리고 동시에 실질적인 적의 수장인 인테그란이 머물고 있는 헬싱 기관의 파괴를 위해 게릴라 병력까지 투입했으니까요. 더하여 핵심 전력인 월터를 포섭하여 밀레니엄의 장기말로 활용했고 정황상 수세에 몰린 아카드는 결국 필살기인 구속 제어 술식 영호를 개방하게 되죠. 그리고 그때를 놓치지 않고 슈레딩거 주닌을 사용해 아카드를 일시적으로나마 제거하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상대가 상대였던지라 최강의 환희를 맛보는 데까지는 성공하지만 밀레니엄은 결국 최후의 승자가 되는 데는 실패합니다. 헬싱 OVA는 이런 쫄깃한 서사 미친 퀄리티의 작화로 역대 일본 OVA 만화사를 통틀어 현재까지도 1, 2위를 다투고 있는 명작으로 평가받고 있나이다. 생선님 신의 괴물 에이맨 안데르센 신부가 이끄는 로마 바티칸 교황청 특무국 제13가 소속 비밀 조직 이스카리옷에 대해서는 다음 챕터에서 당연히 다뤄주시겠죠? 그 영상 이후로 종교 관련 풍어는 더 이상. 인간을 주식으로 삼는 식인기 도깨비는 병에 걸리지도 늙지도 않는 불로장생의 존재이며 동시에 인간을 아득히 초월하는 신체 능력과 초재생 능력을 가졌으며 강력한 혈기는 고유 능력인 혈기술까지 다룰 수 있습니다. 이런 도깨비들 중에서도 무잔의 피를 진하게 이어받은 선택받은 상위 12명의 혈기 12기어는 급이다는 강함을 자랑합니다. 물론 하연드는 평대원이라도 단체로 달려들어 개패처럼 패면 깔끔하게 정화시킬 수 있죠. 그렇지만 상현부터는 격이 다릅니다. 상현 한 명은 최소 주 3명의 힘에 필적하며 일례로 최하위인 상현의 6 다키 앤 규타오 남매가 황금세대 이전 주 20명 이상을 잡아먹은 전력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후에 교코나 한텐구 등등은 조금 싱겁게 퇴장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나름의 잔인한 성품과 상현다운 혈기술을 10분 발휘하여 극중 위기감을 고조시키는데 일조하죠. 특히나 상현은 상하 간의 실력 편차가 큰 편인데 상현의 3 아카자, 상현의 2 도우마, 상현의 1 코쿠시보 이와 같은 최상위권 상현들은 차원이 다른 혈기술을 통해 동기 어지를 이끌어내며 실제로 귀살대를 괴멸 직전까지 몰고 가면서 자신들이 무잔에게 선택받은 특별한 도깨비라는 걸 증명해내죠. 특히 상현의 정점 상현의 1 코쿠시보는 혈통이 혈통인지라 아무튼 무잔이 12기어를 만든 목적은 단기적으로는 푸른 피안도 파밍 나아가 태양을 극복한 절대 완전체의 도깨비를 찾는 것이었는데 뭐 결과만 놓고 보면 목적을 이뤘다고도 할 수 있겠네요. 빌런다운 잔인함과 초월적인 전투력은 물론 눈물 없이는 들 수 없는 사연까지 있는 12기어는 단순 빌런이 아닌 귀멸의 칼날 또 다른 주인공이라고 해도 결코 부족함이 없습니다. 세계정부 직속 암약 적보기관 CP9 돈은 없지만 해적진을 하고 싶은 루피가 글래머 로빈 구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이동식 콜라 냉장고 프랑키를 갖기 위해 워터세븐에 들렸을 때 첫 등장합니다. 세계정부가 정의라는 이름 하에 대놓고 할 수 없는 기밀 임무를 수행한 것이 바로 사이퍼폴 CP9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살인을 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지니고 있죠. 주 업무는 잠입, 살인, 경호, 납치 등 세계정부가 시킨 온갖 더러운 일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워터세븐 에피소드에서 CP9 멤버들은 리더 로브르치를 중심으로 갈레라 컴퍼니의 직공장에서 정체를 숨기고 완벽하게 거기에 동화되어 위장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실제로도 위장 실력이 뛰어나 동료들은 물론 시민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 모습을 선보이죠. 하지만 어둠의 정의를 집행한지라 후반부에 와서는 니코로빈 히론과 암살 채술, 육식의 파멸적인 기술, 람각, 철개, 직원 등을 통해 루피 일당의 각성이 아닌 제 학창시절의 고통을 아니 아무튼 나름 루피 각성을 이끄는 중요한 교보제 역할을 합니다. 그렇지만 결국 루피 일당에게 퇴치당하고 그대로 은퇴해야 하는가 싶었지만 신사적인 블랙 집단이다 보니 나중에 다시금 정식으로 재등장합니다. 소울 소사이어티의 소자 호정 13대 야마모토 겐유사의 시게쿠니에 의해 창설된 소울 소사이어티 호위와 현세 혼백 보호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사신들의 군사기관 호정 13대 결국 그 사건 이후에는 흑박같은 듬직한 동료가 되었지만 아이젠 소스케 사건에 대한 전말을 알게 되기 전까지는 구보세제는 신이야 소리가 절로 나오게 만들며 흑백의 만신이라는 칭호를 얻게 해준 블리치 최고의 빌런 집단이었습니다. 설립 초 비정한 살인기 집단이었던 천년 전 초대 호정 13대부터 후발 때인 소울 소사이어티 에피소드 속 호정 13대까지 그야말로 멋 하나만큼은 최강이라고 자부할 수 있는 조직이죠. 힘순진 최고 사령부 1번대 대장이자 조직의 총대장이 겐유사의 할아범을 필두로 구성된 산하 독보적인 힘을 지닌 부대별 특색 있는 대장과 그들을 보좌하는 부대장까지 한 명 한 명 전부 개성 강한 매력적인 참백도를 가지고 있어서 이치고가 과연 얘네들을 뚫을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과 불안감을 극대화시키며 블리치 최전성기를 이끌었죠. 13대 중 특히 기억에 남는 부대를 살짝 살펴보면 최강의 사신 켄파치의 이름을 걸고 대결하는 11번대 누나
누가 나를 가져요. 메딕 힐링부대 4번대, 시오인 요루이치가 총사령관으로 있던 은밀기동 2번대 등등 온몸이 불끈불끈해지는 역해. 더군다나 역사가 깊다오니 왕속 특무 0번대 등 숨겨지고 가려진 비밀스러운 여러 상급 기관들까지 있는지라 과거 역대 대장들의 활약상과 위험을 나열하다 보면 밤을 새도 모자랄 정도입니다. 비록 주인공 이치고랑 메차쿠차 싸우고 난 다음에 인간론도 편으로 태세전을 하면서부터는 솔직히 소울소사이어티는 24시 패전보다 활발하게 적들이 드나들고 현세는 계좌 포로들이 날뛰는 모습이 더 많이 나왔던지라 진짜 목적이 세상을 지키는 건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꾸준히 활약상을 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하지만 호정 13대가 너무 매력적인지라 이후 등장하는 여러 빌런 집단들이 악당 호정 13대의 위험을 넘어서는 임팩트를 보여주지 못했던지라 팬들에게는 좋은 의미로 아쉬움을 남긴 집단이죠. 자, 그럼 다음 빌런이 베르세르크 고드핸드는 2부에서 만나보시죠. 이상 서당캐페였습니다.